저는 보통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사실 절 신경 쓰이게 하는 건 별로 없는데요. 만일 뒷좌석에 앉은 어떤 꼬마가 좌석을 계속 발로 차고 꽉 끼는 자리에 처박혀서 몇 시간을 지내야 한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면 마지막 하나 남은 문제는 객실의 온도가 얼마나 낮은가예요. 자, 이 문제에는 어떤 항공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항공사들이 비행기 안의 온도를 이렇게 꽁꽁 얼도록 설정해서 승객들이 다른 날씨에 적응하도록 도우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승객이 가는 곳은 날씨가 훨씬 더 추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어이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서늘한 바람을 객실에 불어넣는 것은 승객에게 최대한의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한 거래요. 잠깐, 뭐라고요? 먼저 객실의 온도는 생각하는 것만큼 낮지 않아요. 보통 섭씨 22도에서 24도 사이로 유지되고 18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 대부분의 사무실 건물의 평균 온도도 이 정도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비행기로 여행하는 동안 자주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체가 체온을 따뜻하게 데울 열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다른 상황에서보다 비행 중이 더 춥게 느껴지는 거죠. 반면 객실이 꽉 찼을 경우 승객들의 자체 발열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객실을 상당히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죠. 어쨌든 객실의 압력과 온도는 사람들이 비행 중 기절하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무엇보다 먼저 승객들은 저산소증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증상 때문에 지상에서보다 비행 중에 더 쉽게 의식을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를 포함한 신체 조직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발생하죠. 하지만 기내 온도가 너무 따뜻하고 압력이 정상보다 높으면 이런 요인들이 악화돼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온이 다르고 누구에겐 편안한 온도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덥거나 너무 춥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항공사들은 객실 온도를 보통보다 약간 낮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옆자리에 앉아있는 불쌍한 사람이 의식을 잃도록 만들기보다는 자신이 옷을 몇 겹을 더 입는 게 낫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탄 비행기가 새 비행기라면 비행 내내 떨고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형 항공기는 더 발전된 온도 조절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실내 온도를 더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비록 개별 좌석의 온도 조절은 불가능해도 승무원들이 구역별로 조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객실 승무원들은 대개 승객들의 요청이 있어야만 온도를 올려요. 왜냐하면 승무원들은 보통 춥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승객들은 편안하게 쉬지만 승무원들은 쉴 새 없이 일하고 움직이죠. 이 때문에 승무원과 승객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온도는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륙하기 전에 비행기 안이 덥다는 걸 알아채셨나요? 특히 비행 중 느끼는 추위와는 대조적이죠. 문제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항공기의 에어컨이 항상 꺼져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함께 타고 있는 탑승객 전원의 체열과 꺼진 에어컨 때문에 불편할 정도로 실내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기내의 최대 온도는 섭씨 32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이 비행 중 그런 온도를 체험할 일은 없을 거예요. 좋아요. 이제 객실이 여러분의 편안함을 위해 그렇게 서늘하다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하지만 건조한 건요? 거기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심지어 파일럿들조차도 일반 객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조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해요. 습도가 12%밖에 안 되는데 이건 대부분의 사막보다 훨씬 더 건조한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행기 제조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기내가 건조해지는 것은 매우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의 부산물이에요. 순한 고도에는 습기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객실 내 가습 장비로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장비는 매우 비싸고 그 결과는 그만한 값어치가 없을 거예요. 게다가 기내 습도가 증가하면 비행기의 내장이 부식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비행기 탑승 시 가장 편안한 온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객실 내 추위에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쨌든 이제 비행기 안의 온도가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소중한 반려동물이 여행하는 비행기의 화물칸은요? 그 안의 환경은 어떨까요? 객실과 마찬가지로 화물칸도 가압된다는 사실을 알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게다가 화물칸에 있는 공기 컨디션도 객실과 같죠. 하지만 이 공기는 다른 곳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화물칸은 조금 더 서늘해지는데 이는 객실에 비해 단열량이 적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화물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섭씨 7도를 넘지 않습니다. 그건 화물칸에 운반되는 동물들에게는 너무 춥지 않나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동물이 운반되는 구역은 최대 섭씨 18도까지 가열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도에 민감한 화물을 항공기로 수송한다면 내부에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 특수 화물칸으로 운반됩니다. 하지만 화물칸 내부 온도가 그렇게 춥지 않고 공기도 가압되어 있다면 왜 밀항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살아남지 못하나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선실이나 화물칸에 숨는 게 아니라 바퀴 아치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곳은 외부에 완전히 노출돼 있죠. 아시다시피 비행기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지죠. 만약 이륙 전 온도가 섭씨 21도인 경우 1700에서 12200m의 순항 고도에서 보통 섭씨 영하 57도까지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낮은 기온에서 1시간이라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준비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비행기가 비행운이라고 불리는 하얀 자국을 하늘에 남기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하면 전 항상 오래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과 같은 배출가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추운 날씨에 입김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비행운이 나타난다고 해요. 비행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습하고 뜨거운데 순항고도의 차가운 공기와 저기압과 섞이면 수증기가 응축될 뿐만 아니라 얼어붙을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은 마치 추운 날씨에 입김이 보이는 것처럼 비행기가 뿜어내는 하얀 입김 같은 거죠. 비행운은 비행기의 고도는 물론 대기의 습도와 온도에 따라 두께와 지속시간이 다릅니다. 그건 좀 편리하네요. 왜냐하면 비행운을 보고 날씨를 예측할 수 있을 테니까요. 비행기가 지나간 뒤 남겨진 비행운이 얇고 수명이 짧다면 저 위는 습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날씨는 대체로 맑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두껍고 오래 지속되는 비행운을 보게 되면 폭풍에 대비하세요. 이런 비행운은 습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니까요. 때때로 처음에는 뚜렷한 직선의 비행운이 구불구불해지거나 심지어 이상한 고리 모양이 하늘에 떠 있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저 위에서 비행기가 난기류를 경험하거나 밀도와 온도가 다른 공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목격하셨을 또 다른 놀라운 현상은 두 대의 비행기가 서로 가까이 비행하는데 그중 한 대는 두껍고 긴 비행운을 남기고 다른 한 대의 비행운은 거의 보이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 이유는 두 대의 비행기가 서로 다른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예를 들어 새 엔진일 경우 배기가스의 온도가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엔진을 가진 비행기가 만들어내는 비행운과는 크게 다를 수 있죠. 게다가 비행운의 길이와 두께는 비행기의 전력 설정과 순항 고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두 비행기가 나란히 날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착시 효과일 뿐 서로 다른 대기층을 날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한 층이 다른 대기층보다 훨씬 더 습할 수 있고 그래서 두 비행기가 서로 다른 비행운을 남기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제 할 일은 다 했어요. 이젠 여행을 떠날 차례네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